지난 12일에 고유정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다음 재판은 9월 2일에 있습니다만, 고유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공분할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그 고유정이 범행 전에 네. 검색해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들 중에는 왜 이런 걸 검색했을까? 이거 살해를 미리 계획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의 그 검색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네. 공판 준비 기일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 자꾸 우발적이라는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니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봐라 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유정 측에서, 고유정 변호인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수갑입니다. 아. 자, 수갑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검색하지 않는 그렇죠. 단어입니다. 근데 고유정은 수갑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범행과 연관해서 추적해 보면 네. 피해자인 전 남편 굉장히 체구가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체구가 연약한 고유정이 뭔가 그 피해자인 전 남편을 제압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의 예상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 남편과 관련된 검색이었다 하면서 현 남편도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수갑을 검색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거를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갑 검색. 이게 무슨 옐로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입니까? 수갑 검색한 이유가 고유정의 현 남편도 성적 에너지가 많아서 그 현 남편이라는 사람이 고유정한테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수갑을 검색해 본 거래요. 도진기 변호사님, 이 말을 듣고 현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예,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이런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이런 주장을 이제 대중에 공개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로 가려면 그것이 이제 그 사실이거나 사실이고 또한 그게 공익을 위한 변론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면 네. 명예훼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공익을 위한 변론이라고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면 네. 고유정이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은 이 발언 듣고 김경아 아나운서 뭐라고 혹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수갑 검색이 자신의 성적 에너지 넘쳐가지고 색다른 시도해보자고 했다. 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 남편은 전 남편과 나를 과한 성역자로 몰고 가고 있다. 나와 고인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이런데, 근데 사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힘들고요. 사실상은 전 남편, 사망하신 분이나 현 남편들이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현 남편은 그 영적 에너지 문제를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한 성역자로 몰고 있다고 말은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시인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 측에서 말한 그 과한 성역자라는 거는 본인들의 이야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뿐이지 네.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려는 재판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논란이 된 검색어는 수갑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뭡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뭡니까? 검색어 중에서 또 내가 왜 이 단어를 검색했냐라는 질문에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또 그런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 남편에 대한 살인 도구로 사용됐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추측이 막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니코틴 살인 사건 뉴스파이터에서 몇 차례 전해드린 네.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게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고유정은 이 니코틴 치사량에 대해서 네. 현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있어서 현 남편과 다툼까지 있었는데 네. 이게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서 과연 이게 너무 많이 피면은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혹시나 남편이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다.
오히려 금연이라는 단어가 더 검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방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내가 죽임당할 뻔했다라는 얘기로밖에 오히려 안 들린다. 그런 생각 드네요, 진짜. 그러면서 어떤 아내가 남편의 흡연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편의 흡연이 걱정되고 흡연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정말 뭐 금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할까 그러면 뭐 폐암 가능성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지. 니코틴 치사량은 그 말 자체로 니코틴으로 사람을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 얼만큼 필요한가 이런 의미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남편 측에서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내가 네. 전자담배를 검색하다가 연관 검색어에 니코틴 치사량이 있어서 그거 한번 눌러본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그래서 전자담배를 한번 입력해봤는데 네. 니코틴 치사량은 안 뜨긴 떠요. 뜨나요? 안 안 떠요. 떠요? 연관 검색어에 없어요. 그래서 네. 당시엔 정말 연관 검색어로 떠져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하고요. 네. 또 이 검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공판기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런 검색어에 대해서 자꾸 연관 검색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 검색어는 연관 검색어가 아니라 고유정이 직접 다 입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 고유정 측 변호인은 확신에 차서 고유정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변론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김은배 팀장님 일반 주부가 남편의 흡연이 걱정된다고 니코틴 치사량 검색하는 경우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니코틴 치사량 검색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런가요? 아내가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했다는 얘기는 네. 그 고유정 측에서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일정인데 담당 변호사나 그쪽에 있어 일단은 그걸 빠져나가야 되니까 좀 억지 주장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하. 상식적으로는 일단은 말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원체 상식을 뛰어넘는 발언 그리고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유정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전 남편. 사실은 또 생전에 현재 남편까지 걱정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 유족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의 유족 측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네. 물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예. 두 번째로는 현 남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 건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고유정의 거짓말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당하고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유정의 전 남편 측은 지금 동생분 얘기가요. 어떻게 그 재혼한 남편이 고유정과 살 수 있을까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한테도 일단은 많은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그걸 하나 짚어볼게요. 도진기 변호사님. 고유정 측은 고유정 이 관련 남성들의 과한 성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재판 중에 변태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기사를 다 검색해봐서 이거 하나 짚고 도진기 변호사님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8월 15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에 보면요. 단독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12일 재판에서 숨진 전 남편의 변태 성욕 성향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이것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해당 변호사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일각에서는 변태 성욕이라고 하는데 저는 법정에서 변태적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재판이 12일 날 열렸기 때문에 13일 날 모든 언론들이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기사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주지법의 연합뉴스 TV 기사입니다.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이건 변태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변태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론이. 변태적이라는 말 안 썼는데 언론이 갖다 붙인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분명히 확실히 밝혀야 돼요. 자기는 도진기 변호사님 재판 중에 변태적이라고 단어를 쓴 적이 없답니다. 이 변호인은 자신이 그렇게 그 변태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 몰입을 해서 그 말만은 안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법정에서 하는 변론 내용, 전해진 내용을 보면 변태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뭐 그날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그걸 피하려다가 범행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네.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평소에 변태적인 그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꼭 굳이 공개 법정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네. 아하.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변론을 할 것 같으면 네. 통상적으로 이제 워낙 예민하고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그 의견서를 서면을 내면서 네. 판사에게 어떤 은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변론 과정에서. 그런데 굳이 공개 법정에서 모든 기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망자 그리고 가족들 또 현 남편까지 이렇게 수치감을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고유정 변호사는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동철 원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중이 너무 성급하게 고유정을 판단했답니다. 고시중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유정을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한 악녀로 여긴다. 그러니까 대중들에 대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약간 좀 억측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유정의 상황이 그 당시에 전 남편을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 남편을 만나면서 살해를 했다. 자,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살해를 했다면 고유정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걸 알 텐데 굳이 그렇게 했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영악하고 부잣집 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네. 고유정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잔혹한 살인자에 네.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영악한 부잣집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인의 얘기는 네. 그 뒤에 우리가 네.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 네. 잔혹한 살인자로서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질 정도입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저는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요, 고유정이 부잣집 딸인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요. 고유정 재산에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남성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한번. 네. 지나치게 빨리 악마화시켰다. 그러니까 고유정을 지나치게 빨리 악마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지닌 한 남성의 폭력 앞에서 전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렵게 얻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다가 그러니까 현재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과정이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왜곡된 남성의 성적 가치관이다. 이 검색어에서는 현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지금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이다. 내가 성범죄를 당하려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김은배 팀장이 이 변호사는요, 지금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자는 거지.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해놓고 지금 자기는 그 피해자들을 그렇게 매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왜곡된 남성의 성적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곡된 성적 가치관이라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변호사의 전략이 뭐냐면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정당방위로 살해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살해당한 전 남편도 아들 면접하러 온 거예요.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현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이유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성폭행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피의자, 즉 가해자. 지금 가해자 인권 하는데요. 고유정 인권이 여기서 그렇게 피해자들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지금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으로 몰아가고 있어가지고 전 남편의 유족들 그리고 현 남편의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가해자 고유정의 인권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걸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유정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런데 이 와중에 임방글 변호사님,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망한 게 있어요. 변호사분들이. 어떻게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은 야,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법감정은 최소한 무기징역 사형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재판 제도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만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형이 선고된 걸 보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형 선고는 과거에 왜 그 임모병장이 총기 난사 사건에서 네네. 5명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201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외에 1심에서는 그 이영하 기억하시죠? 그 자기 딸의 친구를 데려다가 이제 성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이거 외에는 네. 사형이 선고되지가 않습니다. 검찰은 구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 잘 안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징역. 자,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보다는 한 20년에서 25년 정말 중에도 30년 선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양형 기준을 보면은요 무기징역 선고되는 경우가 살인죄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중대범죄랑 결합한 경우 예를 들면 강간과 살인을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아예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이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한 경우, 뭐 그런 경우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보여준 그런 살인 사건에서 주로 이제 그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잔혹하고 이런 게 모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무기징역도 쉽지 않다 이런 법조인의 견해가 좀 우세한 편입니다. 뭐 고유정의 변호인은 나름대로 고유정이 하는 말을 믿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 의뢰했기 때문에 충실히 거기에 변론하느라 이런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얘기를 해도 정도껏 뭔가 정도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피해자, 목숨을 잃은 전 남편, 고유정의 전 남편에 대해서 성적으로 변태적 성욕이라 지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유족들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동생분요, 당시에 지난 12일 날 재판을 지켜봤어요. 그 유족들은 지금 피멍이 들 겁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수치스러운 모욕까지 듣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저희 유가족이 더 많이 상처받고 고통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저렇게 방 안에, 텅 빈 방 안에 영정사진만 모시는 것도 너무 죄스러워서 제가 형님 모자 5개 전부 다 뒤져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총 7수 찾았습니다. 한자 동안 그 머리카락을 안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유정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감형이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바로 유족분들도 앞서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이 법조인들 전망이 이렇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 전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히 이렇게 낮은 형량을 받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실제로 이 재판을 당시에 지켜봤던 유족분들은 충격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부모님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그렇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들의 입장이 상당히 뭐 많이 안 좋을 텐데 네. 그 전 남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그 재판 과정에 손과 발을 너무 부들부들 떨어져 세상에. 잡아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고유정 변호사 측은
꼭 마치 사건의 유발자가 살해당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궤변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기 때문에 가족의 트라우마는 뭐 자괴감이 당연히 많이 들 거고요. 이 자괴감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김기혁 아나운서 고유정 전 남편,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동생분 얘기가 이제 9월 2일 날이 또 재판이 있잖아요. 2차 재판이 있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될지 고민한다면서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고유정 측에서 들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혀 아마 이 전 남편 측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전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네. 좀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9월 2일 날 이제 2차 재판이 있잖아요. 그 전 남편분의 동생분 얘기예요. 다음 변론 때 고유정 측이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 몰라서 부모님을 그 재판정에 모시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된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1차 재판 때도 손을 부들부들 떠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유정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걸 듣고 지금 이분들 정말로 생병이 나게 생겼어요. 지금 마음속에. 천불이 나요. 천불이. 혹시요 도진기 변호사님, 제가 들어본 이 법률 용어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은 요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면 사자 명예훼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고유정의 피해자인 전 남편분이 이런 그 고유정 변호인 측이 주장하듯이 비정상적인 성욕을 뭐 이렇게 아내에게 강요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 사자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하고요. 또 법정에서 사실은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피해자나 가족들이 법정에 나와 있으면 그걸 의식을 해서라도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측을 좀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양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변론해 나가는데 너무나 지금 이거 일방적인 변론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그 피해자 측을 2차 가해는 이런 식의 발언이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도 좀 제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은 뭐 서면으로 써내라라든지 아니면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요. 피해자 측을 배려하는 그런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끝까지 가겠답니다. 끝까지 가세요. 뭐 자유의지니까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런 식의 변론을 할지 국민들이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